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Over a Cup of Coffee에서 자녀 양육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연 상담가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주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잘 지내시죠? 네.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네네. 다들 바쁘시죠? 아니 왠지 이렇게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 상담하는 게 함께 스케줄링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듣고 어떻게 피드백 해주시고 하는 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여유 있게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렇게 Over a Cup of Coffee에서 특별히 자녀 양육 코칭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자녀 양육이 쉽다고 생각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될 때도 많지만 그렇죠. 키우면 키울수록 또 그 나이대에 어릴 시절 좀 지나면 또 그 시절에 맞게 어려운 점이 닥치고 다음 과제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좀 한시름 놓았다 싶으면 다른 문제들, 어려운 점이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녀 양육.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칭찬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네. 칭찬은 사실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어른들도 칭찬 들어서 사실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칭찬을 어떻게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칭찬해도 안 될 것 같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칭찬 또 딱 필요할 때 올바른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특별히 칭찬의 주제를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왔을 때 눈높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칭찬 수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칭찬 수첩은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칭찬이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메모하는 것을 통해서 칭찬을 연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왔던 방법이에요. 네. 칭찬은 사실 부모 자녀의 대화 가운데서 아이들의 심리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방법이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게 작용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칭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에 칭찬 수첩 한번 실천을 해볼까 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칭찬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그 4살 어린이와의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4살 어린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가 그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들고 와서 자신 있게 내보입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하죠. 자신의 그림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가 그림을 곧잘 그렸는데 색칠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옆집에 누구누구는 그림 보니까 색칠도 예쁘게 하던데 이때 부모님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제가 2가지 반응의 예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왜 색칠을 안 했니? 예쁘게 색칠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에 아이가 지금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다른 반응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네. 이걸 보니까 엄마도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을 관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때 아이와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신이 나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면서 그럼 여기에 색칠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정말 색칠하면 더 멋있어지겠는데 아이와 같이 흥미로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할 때쯤이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벌써 이미 크레용을 가지러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부모님의 반응은 그 아이가 이미 한 노력을 봐주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또는 보았다 하더라도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부모가 앞서 나가는 반응을 이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이때는 그 아이가 자신이 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의 경우는 먼저 아이는 이와 같은 부모님이 막 상호작용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한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한 단계를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부모님이 먼저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아이와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가 사실 자녀들에게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이, 이런 상호작용의 과정, 머무르는 과정이 충분하게만 사실 주어진다면 그냥 방향 제시를 안 하시고 기다리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놀라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였구나. 그거를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그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림을 잘 그리기는 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못 그렸을 수도 있고 잘 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그렸지만 색칠을 안 한 게 좀 못마땅하거나 그래서 궁금해서 왜 부족한 점을 부족한 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색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왜 색칠 안 했니? 약간 한국 부모님들이 좀 많이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먼저 눈에 보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앞서 나가는 반응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열심히 했네. 엄마는 이렇게 누구누구가 그린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아이가 먼저 크레파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조금은 수다쟁이가 돼야 되겠다.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사실 그 눈높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많아져요. 이렇게 또 칭찬을 올바르게 칭찬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앞서 나가지 말고 먼저 잘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칭찬, 올바르게 칭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른 칭찬은 어떤 것이 바른 칭찬일까요? 오늘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칭찬에 길들여진 아이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이 주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칭찬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논쟁에 앞서서 칭찬의 방법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올바른 방법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되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칭찬을 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칭찬을 받는 아동의 연령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아이들의 인지와 이런 그 여러 가지 발달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들러라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아동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데
칭찬을 하건 야단을 하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이 납득을 하고 스스로 하려는 생각을 이끌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칭찬을 받으려고 또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스스로의 의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그런 그 심리학자 아들러의 칭찬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예, 세 가지 법칙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그 아동의 인격에 대한 칭찬보다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칭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칭찬. 네. 제가 또 두 가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엄마 일을 도와주고 참 착하다. 자, 두 번째는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한 짐 덜었다. 네. 네. 자, 우리가 칭찬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착하다, 똑똑하다, 대단하다, 최고다. 네. 네, 이런 단어 참 많이 쓰게 돼요. 네, 저도 많이 쓰는데요. 네. 그죠? 어린 아동의 연령에 특히 이제 또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하실 때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진행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을 칭찬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칭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의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네. 이것은 자칫 칭찬하는 사람이 아동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칭찬이 그 어른이 아동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두 번째에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한 짐 덜었다. 이런 어떤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은 아동이 스스로가 한 바람직한 행동을 잘 알게 해줘요. 내가 뭘 잘했는지,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건지를 잘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엄마의 정서를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면 되겠다. 더 유지해 나가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아동의 인격에 대한 칭찬보다는 행위에 대한 칭찬을 그쵸. 해주라. 네. 어떤 행동을 했으면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 짐 덜었다. 이런 식으로 네.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을 때는 둘 다 칭찬인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인격에 대한 칭찬, 첫 번째는 인격에 대한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칭찬. 이렇게 칭찬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행동이구나. 이렇게 하면 칭찬을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행동을 더 계속하게 되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행위에 대한 칭찬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네. 과정을 칭찬.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점을 맞았네. 잘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다. 자, 이 두 번째의 경우는 100점이 아닌 60점이 받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칭찬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칭찬입니다. 네. 반면에 첫 번째의 반응은 결과를 중시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또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실수를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더 많이 좌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너무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과정을 칭찬받으신 분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따가도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모님의 칭찬받은 그 경험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닌 이전의 모습과의 비교를 해라. 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누구보다 더 빨리 뛰었구나. 정말 잘했다. 네. 또 하나는 어제보다 빨라졌구나. 네. 지난주보다 방 정리를 더 잘했구나. 막 기분 정말 좋다. 네. 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칭찬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에게 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경쟁적이 돼야 하고요. 또 그래야지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용기가 생기죠. 네, 계속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네. 우리가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간과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이 칭찬이 자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아이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것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닌 또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보다 잘해야지 또 칭찬을 받겠지. 네. 내가 뭐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맞아요. 되죠. 상대방을 보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자꾸 경쟁심이 생기고 좀 결국 나아가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이제 아까 앞에서 연령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 연령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연령이 높아갈수록 점점 그 사고의 그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더 하게 되고 도덕성도 더 발달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칭찬도 사실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스스로의 의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더 이끌어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어떤 칭찬의 언어 표현 없이도 더 중요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아이를 그리고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긍정적인 어떤 아이가 했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것.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묘사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 아동은 평가자의 인정이나 평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자를 친구에게 좀 주었구나. 그저 그냥 이렇게 묘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켜봐주고 또 어떤 행동이나 말한 것들을 읽어주고 질문을 하는 것.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또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죠. 네. 네. 이게 칭찬해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잘했어 이게 아니네요. 정말 네. 들어가 보니까 심오하죠. 네. 생각할 것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또 나이대별로 또 칭찬해주는 방법이 네. 달라야 되고 봐야 할 것도 다르고. 네. 네. 이렇게 사실 그 제가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사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도 성장하고 싶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이건 부모님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님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 이렇게 머무르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교환하고 이런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다면 부모님도 양육에서 굉장히 지치시기가 쉬워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굉장히 막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네. 우리가
어렸을 적 가정, 이렇게 자기 어떤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머무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충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칭찬이 참 중요하네요. 네.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비치의 거북이 그리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무료 상담 서비스 Over a Cup of Coffee에서 자녀 양육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연 상담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칭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칭찬이라고 해서 정말 간단할 것만 같았는데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바르게 칭찬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초대석 통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배우고 실천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이 Over a Cup of Coffee 코칭 상담, 무료 상담 서비스 좀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라스 지역의 무료 상담 서비스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 상담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분의 전문가가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돼서 5분의 전문가들께서 법률, 심리 상담, 그리고 자녀 양육 코칭, 사회복지 상담, 건강 상담 이렇게 5분야의 영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미리 전화로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긴 하지만 예약을 하셔야 돼요. 연락하셔서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214-218-2753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214-218-2753번이고요. 특히 자녀 양육 받으시는 분들 또 어린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차일드 케어 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커피숍에서 커피도 드시면서 상담 받으시고 또 차일드 케어 해주실 수 있고요. 자녀 양육 코칭은 그룹 코칭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필요가 없지만 내 주변에 이 사람 꼭 상담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거는 어떤 부모들도 다 알고 있을 건데 제대로 칭찬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칭찬 자체가 어렵다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네. 잘 안 된다 생각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정말요? 네.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경우에 칭찬을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우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자녀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정서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심리적인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하는 그런 어떤 노력,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상담 오시는 분들 자녀가 문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더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세요.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것만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또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시고 너무 상처도 받으시고 이런 지금 상황이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쪽을 더 이제 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런 경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좀 이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정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칭찬받은 경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도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실 훈련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칭찬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습관적이고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칭찬을 할 때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부모님의 경험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칭찬을 어릴 때 안 받았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그 핑계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물림을 할 필요는 없죠.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경우는 칭찬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만 칭찬받으면 뭐하나 밖에 나가서 또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이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 어떤 정말 객관적인 것이 아닐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앤 머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너무 올드팝 가수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 들었는데 며칠 전에. 그래요. 굉장히 목소리가 편안하죠. 편안하고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가수인데 제가 하루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돼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까라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사실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 계기가 됐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9살 때의 그 기억인데,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기억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자신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와서 이것을 따라 부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앞에 앉은 이모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 가수 를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그 칭찬을 했던 거예요. 이 가수는 이때의 기억을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가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다라고 자각했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 칭찬받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의 말이 이렇게 굉장히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이모가 톤 데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톤 데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때 나에게 했던 그 칭찬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칭찬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탈하게 웃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가수가 할머니가 된 이 가수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이모가 나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그 진심을 담아서 객관적이진 않았을지라도 그 이모가 진심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했던 칭찬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이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군요. 그렇죠. 인생을 결정시키는. 그렇습니다. 아주 그 말을 할 때 그 앤 머레이의 표정이
굉장히 천진한 아이처럼 활짝 웃는 표정이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을 실천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앞에서 이런 어려운 칭찬할 때 어려운 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 수첩이라고 사실 이름을 붙였지만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핸드폰 메모에다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첫 번째 그 단계는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들. 네. 그리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더 우리가 그 발견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미 아이의 변화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표현하는 칭찬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언어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실제로 어머님이 실제 상황에서 이제 아이에게 표현을 진짜로 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줘요. 이것을 언어로 기록을 해보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기록을 해보고 이제 직접 아이에게 네. 나중에 전달하는 전달을 그렇죠. 전달하는 언어를 그대로 기록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말할 때 더 진심이 담겨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써본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좀 더 잘 생각나게 해주죠. 네. 네네. 자, 이런 이제 방법을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사실은 부모님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네. 사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양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양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녀를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성장은 뭐냐면은 기존의 틀이 깨지는 건데 깨져야지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깨진다라는 것은 고통, 아픔, 이 맞아요.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수반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이제 부모로서 사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내로 이 시기를 이제 버텨내셔야 되는데 네. 그 인내를 가지고 버틴다라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얻는 방법 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신앙적인 도움이라든지 또 주변의 지지라든지.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모님이 힘을 얻으시고 힘든 양육을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지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자녀에게 흘러가겠죠. 그렇겠죠. 네. 이렇게 자녀를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부모인 나 스스로도 칭찬을 하라. 그래야지 네. 또 좋은 그 칭찬의 기운이 흘러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오버럴 컵 오브 커피에서 자녀 양육 코칭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연 상담가님과 함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자녀를 칭찬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